숙제가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질문은 얼마 없더라고요. 워크북부터 할게요. 14단원 전체 3번 이렇다고 해서 맞은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맞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기억은 뒤집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그 연습 문제 풀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뒤집으면은 부호가 같으면 많이 바뀌는 걸 했어요. 둘 다 음수로 같기 때문에 여기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아니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y는 x분의 1이라는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a, b를 대충 잡아라. 그럼 여기가 요 함수값이 a분의 1이고 요 함수값이 b분의 1이니까 요 두 개의 크기, 요 두 개의 일치 관계에 따라서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b분의 a랑 a분의 1을 비교합니다. 이것도 아직 크기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벌써 쓰라고 쓸게요. 그럼 저 모양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양수라면 얼마든지 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모의 a, b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각각에다가 a, b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랑 뭐의 비교와 마찬가지냐면 a 제곱과 b 제곱의 비교와 마찬가지입니다. a 제곱과 b 제곱의 비교는 빼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면은 합차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는 두 음수의 합이니까 음수인 거고 a 마이너스 b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수인 거죠. 음수와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양수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b제곱을 넘겼다 라고 치면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y는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여기다가 b를 찍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a 제곱이고 여기가 b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해는 맞는 거예요. 다음 디귿 똑같이 하시면 돼요. 디귿도 a, b배를 해요. b분의 a 제곱이랑 a분의 b 제곱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양수는 얼마든지 곱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모의 a, b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각각에다가 a, b배를 하세요. 그러면은 결국 a 세제곱과 b 세제곱의 크기 비교를 해라 그런 뜻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빼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인수분해 공식이 있으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쓰면 돼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을 처음 본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걸까? 요 식은 말이죠. 요 식. 이거를 A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보면은 A에 대한 판별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A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A의 개수가 B라서요. B 제곱 빼기 2차항의 개수는 1인 거고
상수항이 b제곱이거든요. 그러면은 4b제곱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b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b는 실수기 때문에 저기 크기가 있다는 말은 실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근데 지금 저기서 b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음의 실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b 제곱은 0보다 큰 값입니다. 0보다 큰 값에 마이너스 3배를 했으니까 이건 음수고요. 2차식의 판별식이 음수로 나온다는 말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a축과 만난다는 소리고, 근데 이게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결국 항상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 판별식의 의미라는 것의 의미는요. 요것의 의미는 저 식이 항상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이게 이제 고등수학 개념이기 때문에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는데도 근데 이거 마침 이제 오늘 뭐 배우듯이 할 건데요. 아직 이런 것까지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식을 이렇게요. 그럼 이 세 개를 합쳐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요. 얘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죠. 근데 A, B가 둘 다 0일 수는 없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큰 값이거든요. 0보다 큰 값을 더했으니까 0보다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건 이 생각을 하건 간에 요 2차식은 항상 양이지. 그리고 A 빼기 B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일값이죠. 음수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결론이고요. 그러므로 이쪽 A분의 B 제곱쪽으로 벌어져 있어야 참인 건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그래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 세제곱이니까요. y는 x 세제곱을 안 배웠어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b를 찍고 여기다가 a를 찍어요. 그럼 요 값이 b 상승인 거고요. 요 값이 a 상승인 거죠. 선생님, 죄송해요. 네. 저희 학생이 여기서 네네네. 네, 가지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하는 바가 b 세제곱 a 세제곱이기 때문에 b 세제곱 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a, b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 싶으면은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 좌표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20번. A가 B보다 클 때 얘랑 방금 푼 거랑 다르네. A가 B보다 클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5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X가 A보다 크다와 X가 B보다 크다? 근데 지금 1, 2, 3, 4, 5번은 한 방에 풀고 싶으니까 귀찮으니까 잠깐만. 근데 A, B의 부호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얘 같은 경우는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은 A, B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X가 A보다 크다는 요 구간이고 X가 B보다 크다는 요 구간이지. 연립한다는 말은 공통범위를 찾는 거니까 X는 A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되는 거죠. 틀렸고요. 2번은 한쪽은 크다고 한쪽은 작다인데 그것의 해는 어떤 모이는 범위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한쪽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직선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없어 보이는 건 짓이에요. 당연히 틀렸고 3번은 요거 같은 경우도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인데 해가 없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은 똑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니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 4번 체크. 2번, 3번은 애초에 답이 될 수 없어요. 따지시면 안 돼요. 4번 체크요.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얘를 연립했을 때 해는 뭐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아니면 마이너스 b보다 크다가 되는데 요 a, b 크기 관계를 고려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찍어요. 마이너스 b가 더 큰 거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찍으면 되고요. 크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여기입니다.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4번도 틀렸네. 다음 5번이겠네요. 5번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해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의 위치를 저렇게 정해놨으니까 저거 재탕하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는 그대로 있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로 변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이 보시다시피 겹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게 맞네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 30번이요. 연립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 문제?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내신 필출에 가까운 빈출 문제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식은 암산을 때리면 돼요. 그러면 10배를 하는 게 좋나? 아닌가? 그냥 소수할까요? 그러면은 몇 x고? 0.6x죠. 0.6x가 작다? 2.4보다. 그러면 0.6을 나누면 x가 4보다 작다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밑에 거도 그 1차항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산을 때리시면 됩니다. 그럼 x는 뭐보다 크다냐면은 a 빼기 1보다 크다. 그래 되는 거죠. 이 경우처럼 이렇게 뭐 둘 다 겹치는 데가 없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정수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정수가 두 개 있다는 말은 당연히 저런 식으로 해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 중에는 요쪽 요 놈이 4로 확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2랑 3만 포함한다. 그런 뜻인 거죠. 1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요 a 빼기 1이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돼요. a 빼기 1이 1에서 2 사이다. 일단은 등호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써놓고 등호를 어디다가 넣어도 될까? 그런 고민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얘가 1이라 치면은 1이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에 등호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1은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2라고 치면 2가 안 들어가는 게 말이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A는 2 이상 3 미만. 등호의 위치를 잘못 잡아서 틀리는 사람들은 좀 깊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요거 같은 경우도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얘 그냥 푸는 건데 그리고 뭐 기본적인 유형인데요. 어떤 절대값 안에 식 하나 들어있는 케이스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암기가 잘 안 되나? 양수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8 빼기 3x가 양수보다 크거나 8 빼기 3x가 마이너스를 단 것보다 작거나 보자마자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풀어주면은 x가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얘를 풀어주면은 x가 크다 3분의 19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답입니다. 요 범위에 들어있는 10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재라 그런 얘기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요 3분의 1 19가 6.3땡이기 때문에 6.3땡보다 크면서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7, 8, 50인 거지. 네. 그 다음에 35번이요. 얘도 절대값이 하나 달려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가 알려드린 대로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저것의 해가 그와 같이 벌어지는 범위로 나왔다라는 소리는 저 b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게 왜 양수냐면은 b가 만약에 0이잖아요. b가 0이면 만약에 b가 0이면 절대값을 붙인 식은 0 이상의 값인데 0보다 크다가 됐기 때문에 얘가 0만 아니면 돼요. 얘가 ax 플러스 3이 0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된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x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x가 어떤 값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이 어떤 값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건 1, 4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b가 만약에 음수잖아요. b가 음수면 0 이상의 값이 음수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아야 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설명 안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빠르게 하시고 그래서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려면 그러니까 평소에 하듯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놈은 b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b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3을 넘기고 a를 나눠야 되는데 a를 나눌 때 부호체가 당연히 필요하고 문제에서 a가 음수라 했으니까 a를 나누되 방향을 바꿔 써야 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x가 작다 a분의 b 빼기 3 이렇게 써야 되고요. 얘는 x가 크다 a분의 빼기 b 빼기 3 써야 돼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거랑 문제에서 주어진 게 겹친다 그런 뜻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x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놈이 1이라는 뜻입니다. 요 놈이 1이고요. x는 4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이 4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걔를 풀어주시면 a, b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할 수 있겠지. 아무튼 절대값 하나 있는 부등식 처리하는 거 숙지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42번 이게 질문이 많은데 절대값의 양이 많아서 그런 거. 어쨌건 간에 절대값이 크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절대값이 크게 하나 있고 그 안에 있는 식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요. 절대값이 두 개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안에 절대값을 포함한 식이 있네? 라고 생각하세요. 이놈이 3 이하다. 그럼 바로 가시는 겁니다. 이 새끼는 안에 들어있는 새끼는
마이너스 3에서 3, 4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다 1을 둬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5, 4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값 x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더 같은 거는 당연한 소리니까 이쪽은 모든 실수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쪽이랑 연립할 거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는 결과를 얻었으면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세요. 그럼 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거랑 이 식이 다를 게 없잖아.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안에 들어있는 놈은 마이너스 단 거에서 그냥 4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에서 6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바로 처리하는 법을 모르면 범위를 한 4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미친 짓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잠깐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답은 11인 건데 요거를 공수 2로 푸는 법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요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좀 아는 바가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쉬시고. 일단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 아래로 뾰족이죠. 앞뼈. 뾰족점이 1,-2니까 대충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얘를 뾰족점으로 가지면서 앞뼈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처리할 때 밑에 있는 거 점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왼쪽이요. 그럼 이 새끼는 당연히 뭐로 변했냐면 1,2가 되겠죠. 그리고 요 x의 개수가 1이니까 이 기울기들은 전부 다 뿔마 1인 겁니다. 뿔마 1인 건데 요 높이가 2라는 뜻이라서 이 길이도 2거든요. 기울기 1이라서. 그러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은 3인 거죠. 저거는 0이다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그래프랑 3의 위치 관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2지 않습니까? 그럼 3은 얘보다 1 큰 값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를 2라고 잡았기 때문에 얘 반 정도 위에 y는 3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6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 절대값을 가진 식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아래다 그런 얘기고 그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x의 범위가 저 부등식의 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 1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수 2를 똑바로 배워서 그래프를 진짜 제대로 빠르게 잘 그릴 줄 아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부등식 절대값 포함 부등식 방정식 문제는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사푸시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누르고 있을까? 46번 1차 부등식 이거 이제 절대값이 2개 x 빼기 a와 x 플러스 2a가 절대값이 씌워져서 더해져 있는 놈이 작다 a 제곱보다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기 위한 a 값의 범위가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범위다 그런 얘기죠.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일 때 그 경계에 있는 값의 차이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실수 A라는 말밖에 없어요. A가 어떤 범위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으로 풀기에는 너무 빡세요. 근데 왜 이거 한 명만 모른다고 했지? 계산은 못 풀 것 같은데요, 제대로. A가 양수라는 말이 있었으면은 그나마 해결이 가능한데요. A가 양수란 말도 없기 때문에 요거 계산으로 풀려면 엄청난 많은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수원으로 푸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공수 2 말고는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는 못 푼다고요.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A의 범위 때문에 계산을 못 풀어요. 그럼 지금 질문한 한 명 빼고 다 맞았다? 그 제대로 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술을 했잖아요. 그럼 다 감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잘못 넣은 거죠, 이 문제는. 근데 뭐 내가 만든 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공수투로 푸는 거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한 두세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방정식에서도 얘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상식은. 근데 이거 이렇게 생겼다 모르면 넘어가세요. 공수투 배우고 나서 다시 보세요. 잘 고의 적어 놓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아니면 a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a 아니면 a인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뭔지 모르는데 이 뭐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를 a랑 마이너스 2a라고 쳐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 번 그래프가 꺾인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 라인. 왜냐면 요 값과의 크기 비교가 필요하니까. 요 라인을 찾는 방법은 여기 x가 a인 곳, x가 마이너스 2a인 곳이기 때문에 a나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a 넣었다 치면 얘는 0되고 얘는 절대값 3a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절대값 3a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놈이 요 놈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되는 x가 있다가 문제 조건이기 때문에 요 a 제곱은 x가 없기 때문에 x에 관한 상수함수라서 이 선과 평행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해가 있게 되려면 요 라인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y는 a 제곱이 세팅돼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 위치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a 제곱이 크다 절대값 3a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절대값을 처리하기가 거슬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면은 센스 있게 얘를 절대값 a에 적용을 치시고요. 얘를 3절대값 a라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절대값 a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생각하시는 거야. 얘를 넘기고 인수분해 하면 절대값 a에 절대값 a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크다기 때문에 벌어지는 범위로 써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절대값 a는 항상 0 이상인 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0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치워도 돼요. 그러면 얘만 풀면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절대값 a가 3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최종적으로 a는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을 잡거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요게 제일 빠르다기보다는 거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렇게 풀어가지고 맞았다? 그럼 인정하는데 다르게 풀어 맞았다? 그거는 논리적인 비약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추는 친구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51번
요거는 그 내신 빈출 고1 때만 나오는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라고 했죠.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긴 의자라서 여러 명 앉을 수 있나 보죠.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고 5명이 앉으면 의자가 6개 남는다.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의자의 개수를 x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의 설명에 따라서 학생 수가 자동적으로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는다. 여기에서 이렇게요. 그리고 학생 수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6개 남는다. 그러면은 그 5명이 완벽히 채워진 의자는 x 빼기 6개라서 5 곱하기 x 빼기 6 양쪽에 써놓으시고 여기는 그 마지막 사용하게 된 의자는 최소 1명이 앉는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1을 쓰고 5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개.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는 풀로 앉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식에 따라서 이런 부등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뭐야 푸시면 돼요. 이쪽을 먼저 정리하면 x는 작거나 같다 39. 이쪽을 정리하면 x는 크거나 같다 35. 산수가 잘못됐나? 뭐지? 의자가 7개 남는다. 풀로 앉는 게 8개구나. x 빼기 8개구나. 10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총 5개의 값이 가능한 거예요. 보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 2번이네. 끝났고 워크 부분 여기 연습 문제에서도 질문이 있거든. (4번) (7번) (9번) 10-4번 14-4번. 가우스는 설명 필요 없고요. 다들 아실 거고. 가우스 x는 3. 그러면 x는 3 이상 4 미만. 바로 써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거 바로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y는 마이너스 2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 3, 1 미만. 가우스 z가 1이다. 라는 말은 z는 1, 2, 3, 2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가우스 x 플러스 y 빼기 z를 찾는 거니까 부등식에 덧셈 뺄셈을 해라. 그런 뜻인 거죠. 요 두 개는 더하고 얘는 빼고. 근데 더하기로 끝내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 세 번째 z의 범위에 마이너스 1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적혀가지고 세 부등식을 더하도록 하죠. 그럼 쭉 가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여기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있지만 요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더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가우스를 씌운 거지.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4가 포함이 안 되니까 3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5개를 다 답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14-7번 이건 아까 워크북에서 한번 풀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 추가 설명 없이 바로 답을 낼게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x에 관한 1차식인데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동요하기 있지 않습니까? 요 1차식이 걔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 b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음수면 그런 형태의 해가 안 나오기 때문에 b가 양수인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원래 하듯이 합니다. 일단 1 빼기 a x 플러스 1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자식이 마이너스 붙인 거에서 그냥 4이다. 쭉쭉 푸시면 돼요. 1을 빼고요. 1 빼기 a로 나누면 되는데 1 빼기 a로 나눌 때 이게 방향이 유지가 되건 방향이 반대가 바뀌건 간에 그런 형태의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푸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인가요? 1 빼기 a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에서 b 마이너스 1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양수일 수 있잖아. 양수라 치고 x는 1 빼기 a에서 빼기 b 빼기 1에서 1 빼기 a에서 b 빼기 1 사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1 빼기 a가 양수일 경우는요. 어차피 뭐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첫 번째 1 빼기 a가 양수일 때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은 a가 1보다 작을 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오면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해와 얘가 똑같이 생겼다라는 뜻이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2고요. 이놈이 3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얘는 b 플러스 1이 1 빼기 a의 2배와 같다. 2 빼기 a. 정리를 더하면은 2a 플러스 b가 1이다. 얘를 풀면은 b 빼기 1이 3 빼기 3a 그러면 3a 플러스 b가 4다. 이렇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a는 3이죠? 근데 3은 2번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a는 3이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라고요. 결론적으로 a가 1일 수는 없으니까 이게 0이 되면은 또 그 나와 있는 해처럼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는 1보다 컸다. 그래서 1 빼기 a는 음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꿔 쓰면 됩니다. 식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1 빼기 a분의 b 빼기 1에서 1 빼기 a분의 빼기 b 빼기 1 사이였다 라는 거예요. 요 놈이 마이너스 2고 요 놈이 3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얘를 정리하면은
B 빼기 1이 빼기 2 더하기 2A와 같다. 그러니까요. 2A 빼기 B가 1이다. 그 다음 얘를 정리하면 빼기 B 빼기 2 3 빼기 3A와 같다. 3A 빼기 B가 4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A는 3. 이 부분이 맞죠? 어떻게 하건 A는 3이 나왔네. 원래 그런 건가? A는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B까지 가면 되는 거죠. B는 뭐? 그 다음에 9번이요.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아리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는데 한 장에 6,000원, 5만원 이상 구입할 경우 5,000원 할인 쿠폰과 7%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5,000원 할인 쿠폰은 말 그대로 5,000원 까주는 거고 7,000원 할인 쿠폰을 쓰게 되면 전액에 대한 93%만 지불하는 거예요. 7%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은 더 적은 금액이 든다는 뜻입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유리하기 위해서는 몇 장 이상의 티셔츠를 구입해야 하느냐. 할인은 구입 총액에 대한 할인이다. 그러니까 퍼센트 할인일 때 총액에 대한 퍼센트 할인을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졸리는 친구들 정신 차리는 조치를 취하세요. X장 구입한다 치고요. 5,000원 할인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은 6,000X? 근데 5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해야 될 것 같은데 5만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야지 5,000원 할인이 되니까 7% 할인 쿠폰이 5,000원 할인 쿠폰보다 더 유리하다니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7% 할인 쿠폰을 쓸 때도 5만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은 5만원 이상입니다. (5만원) 이상이면 9장 이상 사는 거죠. X는 9 이상. 그러면은 5,000원 할인 쿠폰을 썼을 때 금액은 6,000X 마이너스 5,000이고 이놈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유리한 거죠. 7% 할인 쿠폰이면은 6,000원에 대한 0.93배 에 대해서만 지불하겠다.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이런 1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얘보다 더 작은 거니까 여기로 넘겨요. 그럼 6,000을 묶었다고 치면은 0.07x가 남는 거죠. 그럼 6,000 곱하기 0.07을 하면은 420x가 크다 5,000. 이런 얘기죠. x는 42분의 500보다 크다. 21분의 250보다 크다. 라고 해서 그럼 딱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10 40이 나오는 거고요. 400 나누기 21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구나. 40 나누기 21을 먼저 하면은 그것도 1이죠. 190이니까 그 다음 상관없지. 11.xx보다 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뭐 8 한 장만 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티셔츠의 개수는 당연히 자연수여야 하니까 답은 12라고 쓰면 되는 거죠. 12장 이상. 다 했습니다. 15단원 2차 부등식 들어갈게요.
네. 2차 부등식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거든요. 그때를 한번 해보죠. 보기를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 내가 보기에서 뭐 괜찮은 거 몇 개를 실판에 써가면서 할 테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 번 더 또 다 아실 테니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어요. 첫 번째 예시로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요거 하고 요거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볼게. 그러면 얘만 인수분해가 되는 식입니다. 얘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수분해는 정수 범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놈은 그냥 암산 떼면 된다고. 경계가 1과 3이니까 0보다 크다기 때문에 바로 답을 써야 돼요. 이렇게 걸어지는 범위로.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 조사하셔야 돼요. 요 식의 판별식을 보면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4 빼기 2잖아. 0보다 크죠? 판별식이 양수로 나왔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안 되긴 했지만 어떤 특정 범위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됐으면은 근데 2차 식이 너무 작다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거야. 바로 답을 쓰는 거예요.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그럼 요 좌우에다가 뭘 쓰면 되냐면 작은 거 큰 걸 쓰면 되는데 그건 당연히 뭐냐면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근을 얘기하는 거죠. 근의 공식으로 경계값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에서 2 플러스 루트 3. 요 값들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x 범위가 표현이 되는데 요 두 개는 근의 공식으로 정립됩니다. 그리고 요 두 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까지 갈 것도 없죠. 판별식을 굳이 쓴다고 치면은 판별식은 0일 겁니다. 완전 제곱식이라서. 판별식은 0, 완전 제곱식일 경우에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라고 치면은 이 식은 당연히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대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답을 내시면 돼요.
원래 부등식은 실수 체계에서 다루는 건데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큰 걸 요구했으니까 등호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게 0이 되려면 1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는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x는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등식의 해를 쓰면 돼요. 이렇게 쓰기가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돼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모든 실수인데 1만 딱 빼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대수적인 역량이 조금 약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되느냐, 요 완전제곱식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완전제곱식이니까 x축에 접한다는 사실은 안 나오십시다. 접점의 좌표가 1이다라는 것도 안 나오십시다. x 빼기 1 제곱이니까.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와 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의미하는 거기도 한데,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0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x축이니까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될 때 0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1이 될 때를 제외한 모두 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그래프에 따라서 x는 1이 아니다 혹은 x는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능력껏 해라. 물론 두 개 달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인 게 확인되기 때문에 x 빼기 2의 제곱은 0이다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x 빼기 2의 제곱은 원래 0 이상인데 0 이상이면서 0 이하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다. 부등식을 풀었는데 방정식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예측해 본다고 이 부등식을 그래프의 위치만 나타내면 요 새끼는 요 새끼 볼게요. 여기 2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x축이라고. 근데 x축이 더 크나 같으니까 이 그래프의 x축보다 아래쪽을 얘기하는 건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되는 거죠. 만나거나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근데 보시는 바처럼 아래쪽은 없고요. 만나는 거 딱 한 포인트 있거든요. 요 포인트의 x 값이 2니까요. x는 2만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얘 판별식을 적어보시면 얘 4분의 D는요 1 빼기 4니까 음수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얘 판별식은 4 빼기 2니까 음수라고요. 판별식이 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걸 이럴 경우에는 판별식이 음일 경우에는 반드시 판별식이 음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고등학생이라면. 그러면 얘를 그려요. 이렇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x축과 안 만나는 얘기입니다. 얘를 그립니다. 똑같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항상 x축과 안 만나게 그리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 했죠?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곧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그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때는 판별식이 음이라는 게 확인됐으면 이렇게 x축과 안 만나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해당되는 x 범위가 이 부등식의 해인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x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가 x축보다 x가 만나거나 아래쪽에 있을 때 x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만나는 것도 없고 아래쪽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배가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는 게 좋아요. 계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계산으로 끌고 가려면 완전 제곱식 바꾸고 해야 되는데 고등수학에서 2차식으로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건 극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 판별식 의미일 때 특히 그럴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위치 관계에 따라서 처리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 음인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서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오는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에서는 아예 이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2차 부등식을 주고요. 다음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 얘기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다. 그러려면 그래프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될 경우만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절대부등식이 될 조건을 가지고 미정계수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내신 표출이라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내가 적은 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2차 부등식 전부 다입니다.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된다 싶으면 암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의 부호 확인,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암산을 하되 경계값을 근해 공식으로 결정, 판별식이 0이다 아니면 뻔히 완전제곱식인 게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제곱식 꼴로 바꿔서 대수적으로 처리하든가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성질을 바탕으로 아니면 x축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관계를 통해서 판단하든가 둘 중에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판별식이 나왔다 그러면은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안 만나게 그려놓고 방향을 살펴서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계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모든 실수 혹은 해가 없다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바로 기본 문제로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19-1번.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시오. a는 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시시한 2차 부등식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 미정계수를 섞어놓은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3a는 0보다 작다. 그렇지만 방정식을 보거나 뭐 부등식을 보거나 간에 미정계수가 있다고 해서 쪼시면 안 되고 항상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부터 검증을 하셔야 돼. 요식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이거 뭐 xx 말고 할 게 없고요. 얘는 3a 해야 이게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니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의 경계는 3과 a다? 그런 뜻인데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3에서 a 사이 혹은 a에서 3 사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답을 여러 개 써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셔야 합니다. a와 3의 크기 비교가 문제에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답을 3번 써야 돼요. 첫 번째 a가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3일 때, 세 번째 a가 3보다 클 때. 그렇게요. a가 3보다 작으면 a에서 3 사이다가 다른 겁니다. a가 3보다 크면 3에서 a 사이다가 다른 거죠. 0보다 작다의 결과는 항상 모이는 범위니까요. 근데 a가 3일 때가 문제죠? a가 3일 때란 말은 어떤 의미야? a가 3일 때란 말은 어떤 의미야?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란 거지?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어떤 말이야? 개소리잖아. 배가 없다 쓰면 돼요.
그 다음 2번. 이게 세 문제인데 세 문제가 다 달라. 문제 푸는 스타일이. 다 미정계수가 껴있고요. 2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다 0보다 같다. a가 다 달려있네? 그죠? a를 날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a를 날릴 때 얘가 양일지 0일지 1일지 모르니까 이것도 당연히 세 번 푸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일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 이렇게요. a가 0일 때 먼저 볼까? 그러면 0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 부등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0이 0보다 크다. 개소리잖아. 해가 없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은 a를 날리고 방향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만 남을 테니까 x제곱 2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 안 됐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정리해 드린 바에 따라서 이 새끼의 판별식부터 조사를 하시라고. 조사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멈추지 말고 곧장 이 새끼를 아래로 볼록으로 그린 다음에 x축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부등식을 다시 읽어보는 거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가 해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 해가 무수히 많다고. 아,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기보다는 모든 실수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등식은 실수 체계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분란의 소지를 웬만하면 안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 이때는 이 식이랑 똑같은데 방향을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얘 판별식을 또 조사하면 바보고요. 요 놈이 이렇게 생겼다. x축은 여기 있다라는 건데 이쪽은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요구하는데 아래인 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해가 오는 거죠. 같은 말 두 번 하니까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만 딱 쓰고 싶으면 요 둘이 합쳐서 a가 0 이하일 때는 해가 없고 a가 0보다 클 때는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3번. 3번은 내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a보다 크다. 그러니까 1, 2번에 비해서 이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왜 훨씬 어렵냐면 미정계수 a의 위치가 여기라서요. 이 훨씬 어려운 문제를 그나마 쉽게 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얘도 좌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그나마 좋은 점이 이 새끼가 딱 보이죠? 이거라는 게. 그래서 좌변은 x축에 접하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놓고 우변은 a밖에 없으니까요. x축에 대한 상수니까 x에 대한 상수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계산으로 이걸 보고 계산으로 풀 생각, 계산으로 몰고 갈 생각 하시면 안 된다. 웬만하면 이게 더 쉽다. 그런 얘기다.
좌변의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우변에 해당되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x축에 평행한 선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가능한 거니까 저 지하에서부터 천구까지 이렇게 쭉 올리시면 되거든. 그러면 요쯤에 왔다라고 치면은 이놈이 이놈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죠? 이놈이 이놈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인 거죠. 이 부등식에 해봐요. 근데 이렇게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A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x축보다 아래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실수라는 답을 찾은 거야. 그리고 이 상황과 약간 달라지는 지점이 x축이 되겠죠. x축. 요게 A다라고 쳐봐요. 그럼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A가 0이 되면은 이놈이 x축보다 위에 있다에 해당되는 게 요 1은 제외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인 거죠. 이렇게 써야지 답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죠. 요게 y가 되면 a는 양수다가 되면 a가 0보다 크면은 이놈이 이놈보다 위에 있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요범이요. 요범이랑 요범이 보시는 바처럼 벌어지는 범위로 다루시는 거예요. x는 작거나 x는 큰 것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쏘시면 되고 이 대소라고 써놓은 곳에 구체적인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구체적인 값은 어떻게 넣어주면 되느냐? 부등식의 경계는 항상 방정식의 실근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으로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은 a다를 푸시면 돼요. 이미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소거시키고 싶으니까 양변에 뿔만 푸시면 되죠. x 빼기 1이 뿔마 루트 a라는 소리고 빼기 1까지 넘기면 x는 1 뿔마 루트 a라는 소리입니다. 이 위치가 1 빼기 루트 a고 이 위치가 1 플러스 루트 a라고 찾으시면 돼요. 굳이 얘를 데리고 와서 그냥 공식 쓰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처럼 이 구간은 영혼보다 작다죠. 1 빼기 루트 a를 작은 값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요 범위는 1 플러스 루트 a보다 크다니까 큰 값 자리에 1 플러스 루트 a를 적음으로써 정답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저렇게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부등식의 해를 말할 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저렇게 미정계수가 저런 역할을 하는 상황이면은 계산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모범 답안은 계산을 끌고 갔지만 말이 쉬운 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유제 15-1번 요거거든요. 요 3번에 해당되는 유제거든요. 풀어보세요. 유제 15-1번 기본 문제 1-3번에 해당되는 유제입니다. 셋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 내가 푼 대로 풀어보세요.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체크.
완전 제곱식이 중요한가 보네라고 생각하나 봐. 그런 친구들이 많네. 완전 제곱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쓸데없이. 예를 푸시오. A가 상수항에 섞여 있어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 근호 안에 들어있는 게 판별식인데 그놈의 부호도 알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 저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작은 거에서 큰 것을 말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는 계산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이 문제의 주인공은 X라고 해요. A를 홀로 남겨두는 게 최선이에요. 이렇게 식을 바꾸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A를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요 부등식을 풀겠다.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비교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좋다고요. 그럼 이 새끼는 딱 봤을 때 X절편이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주시고 X절편을 확인했기 때문에 X축을 잡아주시고요. 마이너스 2, 0 쓰시고 하필 이게 원점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Y축까지 잡아도 괜찮아요. 안 잡아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Y는 A를 그을 건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만 개냐가 관건이니까 한 개가 될 때는 꼭지점에 Y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지점에 Y 좌표를 미리 구해놓는 거고, 그러면 대칭축이 필요한데 대칭축은 이 두 새끼의 평균일 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입니다.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이 새끼는 1입니다. 이렇게까지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Y는 A를 그어 나가는 건데 A가 음수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다. 근데 음수일 때뿐만 아니라 X축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양수거나, 즉 1보다 작을 때는 다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답을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라고 쓰면 되겠네 라고 결론을 지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1보다 작다 라고 치면은 Y는 A가 이렇게 그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Y는 A가 그어져요. 그죠? 근데 2차 식이 이 X축의 평행한 선보다 위에 있다 혹은 같다 그런 뜻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라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라고 답을 써야 되는 거죠. X가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다 라고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작은 것과 큰 것을 찾을 때 근해 공식을 쓰는 거고, 근해 공식은 이 상태에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판별식이죠. 1 빼기 A 이렇게요. 그 다음에 A가 1이라면 Y는 A가 이런 식으로 그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요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날 때에 대한 얘기야. 그냥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범위 없고요. 만날 때 요 한 포인트 만나죠. 그때 x 값을 찾는 거니까 이게 답인 거죠. 이때는 x는 마이너스 1 답입니다. 그 다음에 a가 1보다 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y는 a가 세팅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 다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합칠 것도 없고요. 이렇게 A의 범위를 1로 나눠서 답을 3개를 써주셔야 인정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가 섞여 있으면 대부분 범위를 나눠서 풀지 않습니까?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당연히 소수령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점을 열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뭐 되게 잘 소술했다 싶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헤매거든요. 이상한 말 하고 삽질하고 한글 졸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소수령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넘어가서 기본 문제 15-2번. 여기 있는 문제는 어떤 컨셉이냐면은 기본 문제 15-2번과 여기 딸린 문제들은 컨셉이 뭐냐면 컨셉을 적고 개빠르게 풀게요. 컨셉이 뭐냐? 부등식의 2차 부등식의 경계값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런 당연한 개념을 동원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2차 부등식 문제를 1번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번 하나 딱를 풀었더니 x는 3 이하 x는 5 이상이 나왔대요. 여기 2가 양수니까 크가 나왔다니까 당연히 벌어지는 범위가 나왔죠? 이 조건을 가지고 이 2차 부등식의 미정계수인 a, b를 구하는 게 미션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거 두 개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물론 소수령을 바꾸시면 안 돼요. 소수령이 아닐 경우엔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게 8인데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두 개 곱한 게 15인데 개수를 보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암산을 푸는 거예요. 2번도 똑같이 2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제곱 2대 곱해요.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1 빼기 루트 2에서 1 더하기 루트 2 사이가 나왔대요. 그때 a, b를 구해라. 1번 문제와 다를 바가 없어. 다를 바가 약간 있어요. 뭐가 있냐면 2차항의 개수가 미정계수라는 점. 근데 2차식 쪽이 크다는데 이렇게 모이는 범위로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 새끼는 음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음수라는 걸 고려해야 하냐면 여기 A 제곱이라서요. 답이 두 개 나올 거니까 그 중에 음수만 택해라. 그런 뜻이죠. 저거 확인됐으면 이제 바꿔요. 방정식으로. 요것의 해가 이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근각계수의 관계를 원하시면 돼. 요 두 개를 실제로 합하면 2인데요. 개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요 두 개를 실제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요. 개수를 보시면 a분의 a제곱 a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a가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음수만 고르셔야 한다고. a제곱 요게 빼기 a로 변하죠? 해볼게요.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a가 음수라는 걸 확인해 놓은 사람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남기겠죠? 마이너스를 여기 넣어서 b까지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답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3번 2차 똑같아. 2차 부등식의 해가 고래 나왔을 때 똑같은 미정계수가 섞인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a, b, c를 찾는 과정에서는 요 논리 경계값이 실근이다 라는 논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ax 제곱 bx 플러스 c가 작다. 얘를 풀었더만
x는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그래 나왔죠? 이것도 작다는데 1이 됐잖아? 그럼 a가 음수란 거예요. 이런 거 체크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체크가 됐으면 바꾸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합인 6이고요. a분의 c가 곱인 5인 거죠. 그래서 b를 마이너스 6a로 c를 5a로 바꿔서 구하라고 하는 식심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 창의 개수가 a 플러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5a인 거고요. 그 다음에 1창의 개수는 a 플러스 b 빼기 c니까 마이너스 5a에서 5a를 빼면은 마이너스 10a고요. 상수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였으니까 여기도 0. 이게 답니다. 요 놈이 0보다 크다. 를 풀어라. 그런 얘기고. 그럼 당연히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5에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줄 때 부호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결론을 내린 사람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5에 있는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유지한 상태로 처리하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2x가 0 이상이다를 푸는 거죠. 암산을 때리면 x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는 0 이상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방정식으로 처리해라.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15-3번 4번 두 개 해봐.